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2022-23 시즌 세리에A 베스트 수비수 최종 후보 3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A 베스트 수비수를 수상할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A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수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3명의 선수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AC 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와 나폴리의 디 로렌초, 그리고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나폴리 주장 디 로렌초가 김민재 선수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민재 선수도 디 로렌초를 태그를 하면서 당신이 최고다, 그 화답을 했습니다. 동료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다라고 하면서 조금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밑에 뭐 다른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뭐 킴 이렇게 뭐 적기도 했고요. 디로렌초한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카피타노, 이게 그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장 사랑한다라고 적기도 하고, 또 이제 킴 이게 좀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기계식으로 평점을 매기는 거긴 하지만요. 각종 통계를 통해서요. 후스코어드 평점상에 현재 그 세리에A 시즌 베스트 11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와 디 로렌초가 사이좋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 외 오시멘과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그 나폴리 동료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와 함께 또 다른 중앙 수비수는 피오렌티나의 마르티네스가 이제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왼쪽 풀백으로는 엠폴리 파리시가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그 김민재와 디 로렌초 선수가 7.1점으로 동률로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7.07점, 그리고 이제 디 로렌초가 7.06점, 즉 0.01점이라도 김민재 선수가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테오 에르난데스는 6.88점으로 셋 중에선 가장 낮은 평점을 얻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그러면 그 품목과 소파스코어 평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A 전체 선수들 중에서는 공동 9위, 그러니까 밀리코비치, 사비치하고 같은 7.43점이죠. 전체 수비수들 중에서는 마리오 후이에 이어서 2위,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얻었는데요. 근데 이제 마리오 후이 같은 경우는 21경기 1686분 출전이 전부입니다. 즉 출전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이제 사실 후스코드에서도 마리오 후이가 김민재와 디로렌초보다 더 높은 평점이고 파리시보다 더 높은 평점임에도 시즌 전체 그 베스트 11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출전 시간이 미달이기 때문이죠. 즉 그 출전 시간을 확실하게 채운 수비수들 중에선 김민재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디 로렌초가 7.42점으로 11위, 그리고 테오 에르난데스가 7.29점으로 공동 2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품목 평점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디 로렌초보다는 근소 우위, 그리고 또 이제 테오보다는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소파스코어 평점을 보려고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평점은 7.22점으로 전체 8위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수 중에서는 다니엘루가 이제 7.23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0.01점이 적은 7.22점으로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디 로렌초는 7.18점으로 공동 12위고요. 테오는 6.97점으로 50위권 밖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김민재 선수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기계식 평점에서는 디 로렌초와 테오보다 더 높은 평점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전체 패스 시도 횟수가 2799회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요. 90분당 패스 성공 횟수도 75.1회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패스 시도와 성공이 모두 다 1위인 셈인데요. 그 나폴리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선수가 바로 김민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라흐마니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요. 패스 성공률 역시 91%로 팀 동료인 라흐마니와 함께 세리에A 전체 공동 7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위는 로버트카 94.1%고요. 여기서 보면요.
2000분 이상을 소화한 선수가 로보트카, 카살레, 그리고 라흐마니, 김민재 4명밖에 없어요. 즉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선수들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공동 3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파레데스 957분은 출전 시간 미달로 빼야죠. 마를론 산토스도 마찬가지로 빠져야 되는 거고요. 슈크리니아르도 그렇고요. 김민재 선수는 클리어링에서도 122회로 세리에 전체 4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중볼 획득 횟수는 92회로 메디 레리스와 함께 공동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는 그 센터백 중에서는 부오 지오르니치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유리치와 지루는 공격수고 또 이제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레리스는 미드필더니까요. 더 놀라운 게 김민재 선수의 공중볼 경합 횟수는 146개로 10위라는 데에 있습니다. 즉 공중볼 경합 횟수는 10위지만 성공은 5위다. 이거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걸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통계에 기반한 기계적인 평점만 본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언론사 평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BS 같은 경우는 그 각종 언론사들의 평점을 취합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그 평균 평점이 6.443점으로 그 세리에 전체 8위이자 수비수들 중, 그러니까 뭐 센터백만이 아닌 풀백까지 다 합쳐서도 가장 높은 평점을 얻었습니다. 1위가 나폴리 공격수 오시멘, 2위가 여기는 이제 감독도 뽑거든요. 나폴리 감독 스팔레티, 3위가 그 이제 나폴리 측면 공격수 크바라첼리아, 4위가 사솔로 측면 공격수 베라르디, 그리고 5위가 몬짜 감독 팔라디노, 그리고 6위가 엠폴리 골키퍼 비카리우, 그리고 또 이제 7위가 나폴리 미드필더 로보트카에 이어서 이제 그 8위인 거죠. 이렇듯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뭐 센터백들 중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지난 주말 그 볼로냐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자기 포지션에서 그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한 선수,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 스팔레티 감독하고도 친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나폴리 구단하고도 친분이 있는 전 중국 대표팀 코치 마달로니 역시도 푼토 누오보아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폴리의 이번 시즌은 여러모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팔레티 본인도 이번 시즌의 성과를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모든 게 너무 올바른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이를 반복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그 몇몇의 선수를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스팔레티 감독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떠나게 된 게 이번 시즌 몇몇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폴리의 가장 큰 실수는 에이전트가 원하는 조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김민재 선수의 영입했을 당시에 바이아웃 조항을 넣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이고 그 가격으로는 누구나 그를 영입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김민재는 나폴리가 그 누구보다 이를 위험성이 있는 선수라고 하면서 김민재가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팔레티가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이죠. 사실 김민재 선수는 세리에 최우수 수비수를 넘어서 월드 베스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매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ESM에서 월드 베스트 11을 뽑거든요. 거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인 건데요. 실제 그 김민재 선수는 ESM 월드 베스트 9월과 10월에 연달아서 이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었고요. 2월과 3월에 연달아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면서 총 4차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는 그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전체 그 ESM 월드 베스트 이달의 베스트 11과 동일한 횟수예요. 이거 한 시즌 만에 이뤄낸 거고요. 거기다가 당연히 그 센터백 중에서 ESM 월드베스트 이달의 팀에 4회 선정된 선수는 김민재가 유일합니다. 그 뒤를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듀오인 밀리탄과 알라바가 2회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백이 아닌
좌우 풀백까지 전부 다 합치면요, 테오 에르난데스가 11월과 12월, 3월과 4월 이렇게 4차례 뽑혔고요. 그리고 이제 디 로렌조는 2월에 뽑힌 게 유일합니다. 즉 김민재와 테오가 이달의 팀에 동일하게 4회 선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테오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12월 선정이 밀란에서의 성과 때문이 아닌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로 뛰면서 올린 성과 때문인 겁니다. 12월에는 리그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세리에 A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김민재가 4회, 테오가 3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을 놓고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월드 베스트 11에도 테오보다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SM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면요, 유러피언 스포츠 미디어의 약자인데요, 유럽 스포츠 미디어 기관으로요 1989년에 설립이 됐고 바르셀로나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유럽을 대표하는 14개의 잡지 및 신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선 아볼라, 그리고 또 이제 그 터키에선 파나틱, 그리고 이제 독일에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사이퉁과 키커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에선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마르카,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냄제티 스포르트,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에서는 소프트,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에선 스포르트 익스프레스, 그리고 벨기에에선 스포르트 매거진, 네덜란드에서는 텔레스포르트와 부트발 인터내셔널, 덴마크에서는 팁스 블라댓, 잉글랜드에선 월드 사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공신력을 인정받는 저명한 매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세리에 역대 그 최우수 선수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센터백만 놓고 보면요, 2018-19 시즌에는 나폴리의 칼리드 쿨리발리, 바로 이제 쿨리발리가 떠나면서 김민재가 영입되게 된 거였죠. 2019-20 시즌에는 인테르의 슈테판 더프라이, 그리고 또 이제 2020-21 시즌은 현재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당시 아탈란타 소속이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또 이제 2021-22 시즌, 지난 시즌에는 토리노 센터백이었던 브레메르, 현재는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죠.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그 2018-19 시즌에 처음 제정이 됐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그 포지션별로 뽑는 거는요. 근데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요, 이전 4번의 최우수 수비수 수상을 전부 다 센터백들이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최우수 수비수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세리에 공식 SNS에서는 최우수 수비수만이 아닌 그 2022-23 시즌 세리에A 영플레이어상 후보와 베스트 골키퍼 후보까지 먼저 올린 상태입니다. 아직 그 베스트 미드필더와 베스트 공격수, 그리고 이제 MVP 후보는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먼저 그 세리에A 영플레이어상 후보로는 발단지와 파지올리, 그리고 스칼비니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스칼비니가 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뭐 발단지도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세리에 베스트 골키퍼 후보로는 디 그레고리오와 프로베델, 지난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선방쇼를 펼친 스코롭스키 골키퍼, 이렇게 3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뭐 최우수 골키퍼는 그냥 프로베델 확정적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뭐 그가 지표상으로나 그 활약상 같은 것들을 놓고 보면은 프로베델이 사실상 뭐 이거는 이미 최우수 골키퍼의 도장을 찍은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리아 그 최우수 선수 시상은 최종전 이전에 열릴 예정인데요. 나폴리 38라운드 삼프도리아전은 한국 시간 6월 5일 새벽 1시 30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비록 김민재 선수는 지난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시즌 5번째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최종전 결장이 확정됐지만요. 과연 뭐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세리에 베스트 수비수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주말 경기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